안녕하세요. 묘묘타로의 묘묘입니다. 오늘도 운명처럼 저의 영상을 찾아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의 만남이 우연처럼 보이는 운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은 Yes or No를 두고 카드를 뽑아봤습니다. 질문의 영역은 관계가 없지만 목표가 있는 질문으로 생각해주세요. 예를 들어 이직에 성공할까? 짝사랑하는 사람과 잘 될 수 있을까? 와 같이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긍정적 형식의 질문이 적절합니다. 나는 잘 살고 있을까? 그 사람은 내 생각할까? 와 같은 질문은 맞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의 고민과 질문을 생각하시면서 신중하게 카드를 골라주세요. 제가 카드를 뽑을 때 운명처럼 끌리셨던 카드나 스톤이 있으시다면 그쪽을 바라봐 주시고요. 아직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신 분들은 정지 버튼 누르신 다음에 천천히 카드들을 둘러보세요. 그럼 시간 5초 드립니다. 네, 하양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양분들, 여러분께서 고민하고 계신 질문들, 어떤 결과 가지게 되실지 카드들 읽어봤는데요. 먼저 하양분들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은 예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최종 결과에 메이저 태양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질문을 두고 긍정적인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 카드의 주인공도 보시면 환한 햇빛을 온몸으로 맞이하고 있어요. 이 태양 카드는 모든 상황에서 예스, 긍정을 말해주고 있고요. 어두움은 이제 끝이 났다. 이런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앞이 좀 막막하다, 답답하다 라고 생각하셨던 부분, 관계에 대한 질문이라고 해도 이제 방법을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어렴풋이 될 것 같긴 한데 확실히는 자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으시다 하더라도 이 질문에 대해서는 길이 보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을 생각해 보면 좀 빠른 시일 내에 나오기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 태양 카드까지 가는 길이 좀 우여곡절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태양 카드 앞에 나온 카드들을 보면 이 성공까지 가는 과정을 읽어볼 수 있거든요. 오늘 카드들은 여러분한테 이제 성공까지 가기 전에 특히 마음에 좀 새기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특히 지금 여러분한테는 가장 먼저 달 카드가 들어왔거든요. 이 질문을 두고 6장의 카드를 뽑았는데 지금 메이저 카드가 이 달 카드랑 아까 보셨던 태양 카드가 나왔어요. 이 메이저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좀 굵직한 포인트를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결과에 봤을 때 이제 메이저 태양 카드이기 때문에 결과가 예스다. 커다란 돌이 여러분 앞에 딱 떨어지면서 예스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맨 앞에는 이 메이저 카드로 달 카드가 나왔어요. 이 달 카드는 태양 카드랑 완전 반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앞에는 태양의 반대 장면, 달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아마 하양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지금 이 문제를 놓고 좀 고민을 깊게 하고 계실 수 있고요. 부정적인 생각, 불안감 이런 것도 꽤 많이 가지고 계실 수 있어요. 이 달 카드도 달이 이렇게 가운데 떠 있는데 기둥이 양쪽에 있거든요.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지금 선택을 못하고 있어요. 내가 잘 될까 안 될까 잘 모르겠다. 두 갈림길이 내 앞에 놓여 있는데 어떤 쪽이 더 궁극적으로 유리할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이런 부분도 고민하고 계실 수 있거든요. 태양과 달은 정확히 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카드가 보여주는 좀
차가운 배경, 푸른빛 배경, 이제 이거는 여러분의 위축된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지금 주인공도 살펴보면 앞길을 정하지 못하고 있고 뒤를 자꾸 돌아보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과거를 두고도 좀 고민하고 계실 수 있어요. 나를 돌아보고 나면 내가 이제까지 가져온 증거들을 보면 내가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예스를 이룰 수 없을 것 같다. 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취업이나 이직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이 이제까지는 스펙을 좀 많이 못 쌓은 것 같다. 해왔던 것이 있긴 하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좀 부족한 것 같다. 좀 이렇게도 생각하고 계실 수 있거든요. 또 애정이나 인간관계 살펴본다면 이 과거의 장면들 때문에 여러분이 자신감이 좀 낮아질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앞을 좀 당당히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읽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달 카드의 위축된 부분은 뒤에 들어온 동전 5번 카드랑도 연결해 볼 수 있어요. 이 주인공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닿을 수 없을 것 같다. 나는 지금 동전을 가질 수 없다.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바라보고는 있지만 현실이랑은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부분. 지금부터도 사실 하양분들은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기운들을 사실 떨쳐내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왜냐면 지금부터 성공까지 가는 이 길에는 사실 굉장히 좋은 기회가 하나 온다고 하거든요. 부정적인 생각을 뒤집을 수 있는 완전 절호의 찬스가 오고 있다라고 해요. 지금 보시면 아예 누가 와서 우리 눈앞에 굉장히 가까이 동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 앞에 보셨던 동전 5번 카드는 이 동전이 손에 닿지 않을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 자세히 보면 주인공이 손을 아예 뻗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내가 어차피 해봤자 안 될 것 같다. 좀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나는 성공을 잡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실패를 두려워서 시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뒤에 들어온 동전 1번 카드는 아예 동전이 눈앞에 있고 어쩌면 이 동전을 지나치면 아예 앞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정말 여러분 눈앞에 어떤 확 다가오는 그런 기회일 수도 있어요. 내가 적어도 뒤돌아보지 않는 한, 내가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않는 한 이 기회는 잡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누군가가 제안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이거 해볼래? 뭐 이거 별거 아니니까 시험 삼아 해봐. 약간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기회가 동전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동전 5개를 보고 계셨고 그러니까 내가 겨우 이거 하나 가지고 만족이 될까? 이런 마음도 생길 수 있는 기회거든요.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이 기회 하나가 바로 결과로 연결된다기보다는 이 기회 뒤에 나무가 이렇게 하나 심어져 있거든요. 나무는 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쥐고 한동안은 여러분이 공을 들여야 되실 수도 있고 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당장은 동전 하나밖에 없으니까 뭔가 손해보는 것 같다. 시간이 아깝다.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들어온 컵 4번 카드를 보시면 여러분이 조금 만족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컵을 잡고 있지 않고 거울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거울을 보고 있다는 거는 자꾸 자신을 들여다보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거울을 계속 들여다보는 것처럼 여러분은 특히 단점에 좀 매몰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나의 얼굴에 이렇게 나 있는 약간 작은 뾰루지 같은 거 이런 게 자꾸 눈에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온 세상이 내 얼굴을 보고 비웃을 것 같다. 좀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럴 때에는 오히려 내 뾰루지 때문에 이거 덕분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될 수 있다. 약간 당당하게 바깥 세상과의 경쟁도 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이 문제의 예스를 향해서 가는 과정이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이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좀 단점에 매이게 될 수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확 몰아서 다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취업을 생각하고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붙었다 그러면 갑자기 기운이 쭉 빠질 수 있고
쟤는 되는데 나는 뾰루지 때문에 안 되는 건가? 왜 나는 안 되는 걸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단점이 갑자기 두드러지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앞에 카드를 보면 감정을 말해주는 컵 카드가 없었는데 지금 이 카드에서 갑자기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이 감정으로 들어온다라고 하기 때문에 감정에 갑자기 휩싸일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의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게 단점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여러분의 멘탈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시 마음을 잡고 칼을 다시 잡아라. 이 시종의 단계는 좀 인턴같이 순수한 마음을 의미해요. 내 첫 마음을 다시 생각해보고 결의를 다져라. 이런 모습이 있어야 태양으로 연결되거든요. 불안감이나 좌절감, 좀 비교의식, 부정적인 사고 이런 부분을 극복하시면서 생각을 덜어내고 담담해지시는 것, 감정을 빼는 것 이런 부분을 다시 생각하시고 일희일비하는 건 내려놓고 심기일전하기 이런 생각을 하셔야 여러분의 답이 좀 더 예스로 확고하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하양분들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먼저 단점에 이렇게 사로잡히지 마시고 좀 더 과감하게 장점에 집중하는 것, 단점도 장점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생각의 전환도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양분들 중에 어떤 기업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 이렇게 취업이나 이직 생각하시는 분들, 면접이나 서류에서는 좀 더 당당하게 여러분의 강점을 어필하시는 것, 이제까지 경험들이 기복은 있었다 할지라도 다 쓸모가 있었다. 약간 노련한 자세를 보여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안 될 것 같다는 부정적인 모습이나 약간 유약한 모습, 이런 거 보여주시기보다는 약간 도도하게 내 미래에 베팅해봐라. 약간 이런 마음 가지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렇게 여러분이 예스까지 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나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을 만든다든지 또 거기다가 내 안에서 부정적인 마음도 스물스물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여러분이 좀 각오를 단단히 하신다면 이뤄낼 수 있는 일의 기쁨도 굉장히 크다고 보이거든요. 그걸 또 온전히 누리실 수 있어요. 특히 하양분들이 싸우셔야 되는 장애물은 정말 물리적으로 뭔가 여러분을 가로막는다기보다는 여러분의 자존감이 끌어내려진다든지 여러분의 시야를 가린다든지 어떤 다른 사람을 신경 쓰다가 놓친다든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기회를 포기한다든지 이런 약간 심적인 부분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거든요. 어쩌면 하양분들은 좀 포기하려고 하는 마지막 순간에 빛을 보게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포기하려는 순간까지 또 기다리는 시간, 그동안 여러분은 좀 신이 테스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여러분은 사실 이제까지 좀 겸손하신 부분, 위축된 면들, 특히 이 질문은 두고는 그런 면들이 강하다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는 것, 나에게는 반드시 좋은 기회가 올 것이고 이 탄력을 받았을 때 포기하지 않는 것,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 이런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양분들 위한 조언 카드 보시면 이 거미 카드, 오이스터 카드 들어왔거든요. 거미는 원래 허공에 거미줄을 스스로 만들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질문을 두고 뭔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같이 고통스럽다. 내가 안 될 것 같고 완벽하게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은 타고난 건축가라고 해요. 타고난 거미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지언정 분명히 해내실 수 있거든요. 또 오이스터는 이 보물을 안에 감추고 있는 사람을 의미해요. 진귀한 보석을 만들어내는 창조자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딱딱한 껍질처럼 그냥 보이지만 내면에는 진주가 들어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다라고 해요. 지금 단지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여러분의 결말을 한정짓지 말아라. 지금 달을 보면서 태양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또 지금 하양분들 중에 좀 위축되신 분들, 분명히 여러분은 성공을 향해서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런 카드도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더 자신감을 가지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물론 하양분들은 이 질문의 답 자체가 좀 쉬운 길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쉬운 길이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두렵기도 하고 또 자신감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도전하시는 것, 또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꿋꿋이 버티는 것,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이제 이런 부분을 카드가 좀 계속 격려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해보면 여러분은 이미 질문의 답을 향한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계시다고 보여져요. 이 마지막 카드를 보시면 당장의 결과를 두고 기도하는 것 대신에 나는 모든 것 위에 가장 큰 선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두고 기도한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당장의 결과를 두고 조바심 내지 마시고 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이 질문을 기반으로 훨씬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실 수 있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지금 눈앞에 있는 작은 위험 부담, 이것쯤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또 이 질문의 예스를 만들어가는 건 더 큰 선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여러분 운명에서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기반으로 더 큰 가치를 만들어라. 이런 카드들의 메시지 기억하시면서 좀 더 각오를 단단하게 다지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하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파랑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파랑 고르신 분들, 여러분이 질문하신 부분을 두고 예스인지 노인지 카드들 읽어봤는데요. 파란 분들은 여러분의 질문의 성향에 따라서 답이 예스인지 노인지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파란 분들은 여러분의 질문이 좀 만약에 여러분의 관계나 상황이 좀 달라진다, 이걸 염두에 두고 질문했다라고 한다면 그 질문의 답은 예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솔로 탈출이 될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면 솔로였던 여러분의 상태가 이제 커플로 바뀌게 되니까 상황이 달라지는 거겠죠. 그럴 때 예스다. 또 취업이 될까? 이런 질문이라면 취준생이었던 여러분의 상황에서 이제 어딘가로 소속이 생기는 방향이잖아요. 또 그런 질문이면 그래서 예스에 해당되겠죠. 이렇게 이사나 이직이나 이렇게 여러분의 몸의 변화, 이동, 또 뭐 짝사랑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라면 예전에는 나랑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변화돼서 관계가 맺어진다. 이런 흐름이거든요. 관계의 속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럼 또 예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현 상태를 좀 유지하려는 방향으로 질문을 하셨다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노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커플이신 분들이 내가 상대방이랑 평생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렇다면 노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회사의 부서에서 내가 적응을 잘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역시 노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질문을 생각해 보시면서 뭔가 변화가 된다, 이런 속성을 가졌다면 예스에 해당되고요.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질문을 했다라고 하신다면 노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런 파란 분들의 답을 읽어보면 이게 가운데 칼 10번 카드, 또 뒤에 들어온 메이저 바보 카드의 힘 때문이거든요. 이 칼 10번 카드를 보시면 끝이라고 적혀 있고 또 마지막, 종결 이런 단어가 적혀 있어요. 칼 10번 카드는 원래 키워드가 완전한 종결 그리고 새로운 시작 이런 뜻이 있거든요. 때로 우리는 완전한 끝을 봐야 그 끝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연인 관계라고 한다면 예전 사람을 완전히 잊어야 또 내 마음을 비워내야 그 자리에 아무도 없어야 새로운 사람이 완전히 들어올 수 있잖아요. 취업을 생각하신 분이라면 취준생의 생활이 완전히 끝.
그리고 새로운 회사원으로서의 삶에 시작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유지하는 질문이라면 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현재 아이를 기다리고 계신 부부의 경우라면 예전엔 아이가 없었으니까 부부만 사는 생활, 거기서 끝나고 아이가 생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몸이 달라지고 신상이 달라지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칼 10번 카드를 자세히 보면 칼이 온통 지금 해골을 찌르고 있거든요. 해골이 이제 눈을 다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칼이 온통 찌르기 때문에 이 두 눈을 사용하지 않게 되고 이제 새로운 눈, 제3의 눈이 본격적으로 뜨이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제3의 눈이 떠졌기 때문에 앞에 있는 꽃을 볼 수 있게 되거든요. 완전히 끝을 봤어야 뜨게 되는 눈. 오히려 끝을 보고 나서는 새로운 꽃을 마주할 수 있다. 긍정적인 결과를 보게 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이 칼 10번 뒤에 들어온 메이저 바보 카드를 보시면 순수함을 말해주고 또 잠재력,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새로 시작한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새로운 욕구가 생기게 되고 이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다.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이 바보 카드는 숫자 0이 상징인데요. 숫자 0은 이제 원이랑 똑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이제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 열린 결말이 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면 먼저 0의 상태, 비워내야 한다.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파란 분들은 이제 어떤 질문을 품고 계시던지 그게 뭔가 완전히 비워져야 되고 완전한 변화, 또 정체성의 혁신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는 게 필요하고요. 카드들은 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또 그게 여러분에게 훨씬 더 좋은 길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혹시 현상을 유지하는 부분, 내가 지금 상태에서 그냥 과거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좀 안락함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길이 분명히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유지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다. 약간 산사태가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도 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유독 파랑분들은 지금 이 질문을 두고 외부랑 비교를 하고 계신다든지 약간 압박스러움도 가지고 계실 수 있거든요. 지금 먼저 들어온 완즈 5번, 또 완즈 10번. 완즈가 꽤 많죠. 이 완즈는 원래 인간의 의지, 또 인간의 열정 이런 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내가 이거 하겠어. 이런 책임감, 이런 게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게 좀 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지고 계실 수 있어요. 특히 완즈 5번 카드는 표범이 서로 마주보고 있고 또 나무 막대를 세워놓고 자기 영역 싸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기까지 내 땅이야. 아니야, 여기까지 내 땅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이 두 표범이 다 비슷해 보이니까 그냥 좀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 수 있지만 지금 같은 종족끼리 마주보고 꼬리를 세우고 있거든요. 동물이 꼬리를 세울 때는 자기 체격이 더 크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는 좀 자기 세력을 드러낸다. 그래서 좀 이기고 싶다. 이런 마음을 보여주거든요. 이 카드의 키워드도 보시면 경쟁, 토론, 방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원래 완즈 5번 카드 대표적인 키워드가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부 경쟁 이런 뜻이 있거든요. 파란 분들이 이 질문을 두고 여러분과 좀 나이 또래가 비슷한 사람, 동료라든지 세상의 다른 사람, 은연중에 이렇게 경쟁이 된다든지 비교가 되는 문제, 여러분이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취업이나 이직 이렇게 직장이랑 관련된 이슈라면 사람들도 다 약간 이때 되면 취업을 하는 것 같고 이때 되면 돈도 이 정도 모은다든지 약간 이때 되면 어떤 성과를 보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둘러싼 세계에서는 뭔가 자랑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좀 신경이 쓰이고 계실 수 있어요. 연애의 차원이라고 한다면 남들은 그래도 좀 쉽게 연애하는 것 같고 또 사람들이 연애하는 것도 SNS에 올릴 수도 있고 약간 기싸움을 말해주는 카드거든요.
당연히 학생이신 분들은 경쟁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경쟁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좀 여러분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이 들어오거든요. 이 카드를 보시면 짐이 있다. 세상에 요구들이 많다. 또 일이 많아지는 오버로드의 상황.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나무에 묶여서 이렇게 화형을 당하고 있는 주인공은 내가 대신 죽어야 된다. 내가 제물로 바쳐져야 사람들이 살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대표로 이제 책임감을 발휘한다. 죽음을 감수한다.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파란 분들이 정말 이 질문을 두고 점점 앞으로도 스트레스가 좀 심해지실 수 있어요. 벌려놓는 일이 많아지면서 육체적으로 좀 과로하신다든지 머리가 정말 복잡해지고 좀 시간도 촉박해지고 마음이 급해진다라고 보이거든요. 이런 과도함은 결국 어떤 장면의 끝을 불러온다. 이렇게 읽어볼 수 있어요. 몇몇 분들의 질문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었다고 한다면 처음에는 내가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고 밤낮으로 야근하기도 하고 상사한테 잘 맞춰주기도 하고 동료들보다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다가 나중에는 지칠 수 있는 거죠. 아예 다른 부서를 알아보게 된다든지 이직을 생각한다든지 이렇게 여러분의 생각이 좀 바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여러분의 질문이셨던 내가 지금 이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렇게 현상을 유지하는 거라면 현상 유지가 힘들다. 다른 곳을 찾게 된다. 그래서 노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내가 지금 솔로인데 솔로 탈출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질문하신 분들, 변화를 목표로 질문하신 분들, 처음에는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한동안 유지하다가 바뀌는 거죠. 나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니까 언젠간 생기지 않겠나. 나는 지금 기준이 이러이러하니까 이런 사람 아니면 나는 안 만날 거야. 나는 이상한 사람 만나느니 지금 상태를 유지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이 생각이 곧 끝나게 돼요. 아니다. 나도 이제 만나보면서 경험을 쌓겠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거든요. 적극적으로 사람을 만나게 되실 것이고 또 소개팅도 하게 되고 평소 여러분 이전의 모습과 다르게 어플 만남을 시도한다든지 새로운 사람과 어색함을 극복한다든지 이렇게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있거든요. 이 칼 6번 카드는 탐험하고 도전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동한다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된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 질문에 맞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파란 분들은 새로운 곳으로 이동한다 그럼 예스, 현상을 유지한다 그럼 노라고 보이는데요. 여기에 또 결정적인 부분이 이 마지막 카드에 들어온 완즈 3번이에요. 이 완즈 3번은 행동으로 한번 옮기고 그 다음에 모험을 또 하는 사람이거든요. 뒤에 파도가 몰아치고 있어도 그래도 내가 새로운 데로 가려고 멀리 내다보고 있어요. 이 변화를 발판 삼아서 한 번 더 움직이고 발전하게 된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현상 유지로는 아마 참을 수 없다라고 보이고요. 새로운 변화를 맛본 다음에 한 번 더 도전하는 그런 방향으로 변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파란 분들의 조언 카드도 살펴보면 이 코스믹 에그 그리고 사자가 들어와 있던데요. 파란 분들은 일단 여러분의 잠재력이 움직임의 동력이 엄청나다. 이런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코스믹 에그는 우주를 품고 있는 알이거든요. 그냥 어떤 새의 알처럼 생명 하나를 품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우주를 가지고 계세요. 그만큼 뭐가 될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이 좀 주저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계신다든지 현상을 유지하려고 그저 이거만 지켜도 충분해 이렇게만 생각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좀 더 움직임을 생각하시는 좀 그런 방향으로 가치관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또 이 뒤에 들어온 사자는 내 영역을 지키고 그걸 넘어서서 왕국을 만들고 초원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인물이거든요.
모든 생명을 아우르고 또 이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을 때려 죽여야 하는 좀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수동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파랑분들은 이 질문에서만큼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것. 내가 사자들 가운데에서도 왕인데 내가 지금 주저앉거나 너무 보수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다. 이런 조언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특히 또 오늘 나머지 조언 카드도 보시면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새로움이 온다. 새로운 시작이 온다. 그리고 생각을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 단순하게 생각해라. 깃털이 하늘로 다시 오르는 것처럼 또 계속 바람을 타고 떠다니는 것처럼 당신은 상승 기운에 있고 오히려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물러선다거나 주저하신다거나 지금 이 상태만 유지하는 것도 충분하다. 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어요. 이 마지막 카드에서도 보시면 우주가 내 뒤에 있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뒤로 슬금슬금 물러나신다든지 또 변화의 신호가 왔을 때 돌아서지 마세요. 여러분 뒤에는 정말 광활한 우주가 있고 이 우주가 여러분 편에 있고 또 여러분이 혹시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다. 이거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거기서 벗어나는 계기가 분명히 온다고 하거든요. 우물에서 탈출하는 시기가 있으실 거예요. 완전한 새로움을 추구하시는 것, 적극적으로 이 질문을 넘어서는 여러분의 변화의 욕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소명이나 운명의 부름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진지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파란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빨간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빨간 고르신 분들, 여러분의 카드를 살펴보면 여러분이 질문하신 부분, 예스인지 노인지 그 중에서는 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원하는 것을 두고 안 된다 이런 통보를 받게 되실 수 있어요. 물론 이 안 된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다칠 수 있고 또 속상한 장면 마주하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빨간 분들은 이 부정적인 결과 이 이후에 여러분한테 더 좋은 게 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빨간 분들의 카드는 여러분의 질문이 노를 향해 갈 가능성 크다. 하지만 그건 사실 전화위복에 가깝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운명은 지금 여러분에게 이 질문이 사실 좁은 생각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닐까라고 묻고 있거든요. 취업이나 이직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장 여러분이 원하시는 타이밍에 딱 긍정적인 결과를 받아보기에는 어려우실 수 있어요. 불합격을 통보받으실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순간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실패 때문에 또 자존심이 상하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더 좋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늘을 잘 봐라. 이런 메시지를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바라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좋은 걸 마주하실 거고 그걸 잡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빨간 분들의 이 질문에 대한 흐름, 이 카드 6장을 보면 그 중에 메이저 카드가 2장이 있거든요. 이 가운데에 들어온 심판 카드를 보시면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려오고 또 축제를 의미하는 붉은 드레스가 등장했어요. 이 주인공인 여러분이 하늘의 축복을 온몸으로 받고 있거든요.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빨간 분들은 외부에서 이렇게 강력한 사건이 하나 올 것이고 그게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게 한다. 이런 흐름을 읽어볼 수 있어요. 특히 이 심판 카드는 원래 죽어 있었던 시체가 관에서 깨어나는 그런 부활을 의미하거든요.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먼저 죽는 게 있겠죠. 이 여러분의 부활 장면 앞에 칼 3번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한 번 죽고 그리고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부활을 생각하면 앞에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겠죠.
또 칼 3번 카드는 마이너 카드인데 이 심판 카드는 메이저 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사실 죽음의 사건 자체는 별게 아니고 이 뒤에 있는 부활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메이저 카드가 마지막에 들어있는 월드 카드예요. 이 월드 카드는 완성이거든요. 제대로 된 완성, 진짜 완성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의 부활과 완성은 연결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일단 앞에 죽는 장면부터 살펴보면 이 칼 3번 카드의 대표적인 키워드가 아픔이거든요. 생명을 말해주는 알이 하나 있고 이 알에 하트가 그려져 있어요. 이 알은 여러분의 마음, 심장, 생명, 또 진심 이런 걸 말해주거든요. 이 알에 칼이 3개가 꽂혀 있기 때문에 알 속에 담겨있는 생명은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미새가 이렇게 울부짖고 있거든요. 다음 세대를 이을 수 없다.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내 인생에 이제 희망이 없어. 이런 심경까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빨강분들 경우에는 어떤 시험이라든지 합격이라든지 이직, 또 금전적인 성공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한번 좌절을 맛보실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당연히 불합격의 통보일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나 고백 이런 경우라면 거절의 답변까지 받게 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칼 3번 카드의 또 다른 대표적인 키워드가 성장통이거든요. 성장통은 성장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극복해야 되는 또 피할 수 없는 장면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칼 3번 카드 앞에서 보면 칼 2번 카드, 칼 8번이 들어왔는데요. 이 타로 카드에서 칼은 인간의 논리적인 생각, 이성적인 두뇌, 논리 이런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칼 카드가 앞에 많이 나왔다는 거는 여러분이 지금 이 문제를 두고 굉장히 복잡한 생각 가지고 계실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거든요. 인간의 행동과 의지를 말해주는 완주라든지 또 샘솟는 감정 이런 걸 말해주는 컵 카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이 질문을 가지고는 뭔가 마음이 막 긍정적으로 흘러간다든지 으쌰으쌰 하게 된다든지 한번 도전해보자 이런 마음보다는 좀 생각이 많다라고 읽어볼 수 있는데요. 특히 칼 2번 카드랑 칼 8번 카드는 이 칼 카드 중에서도 주인공이 눈을 가리고 있어요. 눈을 가리고 있다는 거는 현실을 외면하게 된다. 좀 이런 부분으로 읽어볼 수 있거든요. 내가 생각은 많은데 막상 눈앞에 있는 현실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이 질문에 답을 좀 긍정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 딱히 눈앞이 안 보인다.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실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생각이 많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일단 칼 2번이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은 생각이 많지 않지만 지금은 그냥 막연하게 좀 이루고 싶다. 근데 당장은 좀 미루고 싶다. 엉덩이를 좀 뭉개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거든요. 이거 됐으면 좋겠는데 하면서도 막상 실천으로는 좀 옮기기 힘드실 수 있고 긍정적으로 일단 하고는 싶지만 당장은 미루는 게 편하고 그게 타성에 젖었다. 이런 생각? 좀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신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칼 8번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보다 생각은 점점 많아지게 될 거고 복잡해질 거고 처음에는 회피하고 미루렸던 거에서 점점 나를 올가매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합격을 생각하고 있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는 약간 공부가 잘 안 되기도 하고 독서실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효율이 잘 안 오르는 상황? 근데 미루다 보니까 시험을 점점 더 미루고 싶어지고 결과가 안 나오면 나는 이러니까 할 수 없었지 뭐. 자꾸 핑계만 대게 되고 이제 완전한 개선이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결과가 칼 3번으로 가요. 아픔으로 다가오는 거죠. 근데 하지만 빨간 분들은 이제 오히려 이 문제를 두고 한번 확 넘어지는 게 실패를 제대로 느끼는 게 오히려 더 큰 성장으로 가고 그래야 부활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시험이나 어떤 지원, 어플라이 하시는 거 있으시다면 아예 빨리 실패를 만나시는 게 나으실 수도 있어요. 매도 먼저 맞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냥 저냥 시간 보내시는 걸로 하지 마시고 따끔하게 주사를 맞으시고
오히려 예방주사로 삼아서 다음 기회를 노려보는 게 낫다. 좀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빨간 분들에게는 이 아픔 뒤에 하늘이 여러분한테 이제서야 너는 정신을 차렸구나. 제대로 된 거 주겠다. 새로운 거, 더 좋은 거 주겠다. 이렇게 말해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이 질문보다는 더 좋은 거 기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부활의 특징이 작은 기회로 연결될 것이고 또 새로운 운명으로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짝사랑이나 재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사람이랑은 완전히 끝, 상처를 완전 제대로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이후에 오히려 마음을 비웠더니 더 좋은 사람이 들어온다든지, 마음을 비우려고 내가 힐링하려고 어떤 취미를 시작했는데 거기서 좋은 계기가 돼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든지, 취업이나 이직이라면 지금 생각했던 데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데로 가게 되고 발탁이 되고 거기서는 적성이 더 맞게 되고 돈도 더 많이 받는, 여러분의 커리어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장면으로 흘러갈 수 있거든요. 현재 지금 커플이신 경우 우리가 결혼까지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극단적으로는 정말 이분이랑은 헤어질 각오도 하시는 게 좋고요. 혹은 갑자기 이동수가 들어와서 두 분의 거리가 멀어질 수 있어요. 혹은 이때쯤이면 결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거든요. 분명한 거는 한 번의 고통, 한 번의 아픔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해요. 결혼을 예상하셨던 관계라면 한번 헤어졌다가 시간 지나고 다시 만날 수는 있을지언정 분명히 한 번의 싸움은 있다라고 하고요. 결국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게 딱 좋은 타이밍은 아닐 수 있다라는 부분, 지금 타이밍, 내가 원하는 지금 시점보다는 다음이 훨씬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들어오는 타이밍은 아주 작은 계기여도 굉장히 쉽게 풀려가거든요. 다음번에는 여러분이 애쓰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여져요. 이 동전 1번 카드는 신이 원하는 타이밍에 딱 주기 때문에 내가 힘들게 노력하는 게 별로 없고 훨씬 수월하거든요. 특히 그 짝사랑이나 재회 생각하시는 분은 내가 지금 이 사람이랑은 진짜 어떻게 해보는 게 어려웠는데 다음 사람이랑은 너무 편안하고 완전 술술 풀릴 수 있어요. 지금 커플이신 분들은 완전 헤어지고 나서 싸움을 격렬하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완전 새로운 모습으로 좀 더 서로 이해하고 더 끈끈하게 이어질 수 있고 좀 그 정도거든요.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월드카드는 생각을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스트레스도 없다라고 해요. 다음번 타이밍은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아주 편안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지고요. 그 안에서 내가 심지어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노랑분들의 조언 카드를 또 보시면 고래 카드랑 유니콘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이 고래는 이제 물속 깊은 데 살아서 자기가 묵직하게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어가요. 또 특이하게 바다에 살고 있는 포유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환경에서는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어색하다. 이런 부분도 읽어볼 수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바닷속 생물들은 다 어류인데 왜 나는 포유류지? 또 어류들은 알도 엄청 많이 낳고 또 수심이 얕아도 살 수 있는데 왜 나는 포유류여서 알 낳는 것도 아니고 힘들게 다음 세대를 이어야 될까? 또 우리는 왜 깊은 데서밖에 못 사나? 이렇게 환경을 탓하게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고래는 사실 바닷속 생물 중에 아주 고등 생물, 아주 똑똑한 생물이에요. 나의 존재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다. 나는 수많은 세월 동안 진화를 거쳐서 성숙해진 것이다.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의 사건을 겪든 어떤 삶의 변화를 받든 이건 유전자에 새겨질 것이고 아주 그 에너지가 수많은 알이 되는 게 아니라 응축되어서 나의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이다. 여러분은 아주 독특한 정체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때로 좀 힘든 길일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고 고독할 수도 있어요. 왜 나는 꼭 실패를 해야 성장하나? 나는 왜 쉽게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삶은 고래와 유니콘과 같기 때문에 말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상상 속에 존재하는 동물,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여러분만의 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가운데 바보 카드도 보시면 한 걸음 크게 뛰어야 한다. 여러분한테 운명이 아주 거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한 걸음 크게 뛰려면 그냥 쉽게 쉽게 걸어가는 거랑은 완전 달라요. 한 걸음 크게 뛰는 도전 의식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연습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장통도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성장통을 거쳐야 여러분이 더 크게 뛸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또 여러분은 어두움 속에서도 기회를 만드실 수 있어요. 부정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그 안에서 빛을 찾아서 만들어가는 예술가다운 여러분만의 면모가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이 고래 카드, 유니콘 카드, 또 바보, 기회 이 카드들은 다 뭔가 예술적인 승화 이런 과정이 있는 카드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질문 자체를 두고 일희일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나의 인생에 하나의 실패가 올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그걸 더 큰 승리로 만들 수 있다. 나는 그런 힘이 있다. 이런 부분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 카드를 보시면 나는 나에게 힘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그게 어떤 힘이냐면 트라우마 같은 사건도 힐링으로 만들고 갈등이 있다고 해도 나는 그것을 성장으로 만들고 두려움이 있다고 해도 나는 그것을 사랑으로 만들 수 있다. 여러분은 그런 힘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은 부정적인 상황이나 힘든 상황 이제 그런 걸 그냥 흘려보내실 것이 아니라 그걸 사랑으로, 그걸 성장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실패나 이제 부정적인 상황, 이게 다가왔을 때 피하지 마시고 그 사건을 발판 삼아서 더 높이 뛰실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빨강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노랑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노랑 고르신 분들, 여러분이 질문하신 부분에서 예스인지 노인지 카드를 읽어보면 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카드들을 보면 여러분이 지금 질문하신 부분을 두고 여러분의 진심이 좀 변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특히 많은 노랑분들은 예스인지 노인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세상으로부터 외부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노를 선택하게 된다. 좀 이런 흐름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생각하고 계신 여러분의 어떤 가치관이나 관점 이런 게 완전히 달라진다. 이제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나는 이걸 원하고 있어. 나는 이거 정말 하고 싶어.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내가 왜 그걸 원했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어떤 기업에 취업하고 싶다든지 이직해서 여기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조만간 여러분이 그 특정한 곳보다는 조금 더 끌리는 곳, 더 매력적인 곳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짝사랑을 두고 질문하신 분들 저 사람이랑 나랑 인연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람을 두고 고민하고 계신다면 나중에는 그 사람이랑 나는 그냥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만들어지는 그런 사건도 생길 수 있고요. 이 사람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과 맺어지게 된다든지 이런 완전히 다른 모습을 선택하게 된다. 좀 이렇게 보여져요. 오늘 노랑분들의 카드를 보면 지금 이 질문을 두고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염원하고 있는 부분, 기다리고 계신 부분도 분명히 보이는데요. 가장 먼저 들어온 이 동전 7번 카드를 보시면 주인공이 나무에 기대고 앉아있고 이 열매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 열매는 화분에 심어졌기 때문에 주인공이 이미 정성을 들였고 열매를 키우려고 했고 또 열매가 이제 맺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정도로 질문에 대해서 노력도 하셨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화분에 심었을 만큼 나는 나름대로 정성을 다했어.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언제 될지 모르겠어. 좀 지쳤다 이런 마음도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주인공처럼 여러분이 이 질문을 두고 지금은 좀 한 걸음 뒤로 물러서 계신 그런 상황이실 수도 있어요. 나의 기다림이 있는데 그게 의미가 있을까? 내 노력, 이제까지 투자, 이런 게 정말 긍정적인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건 맞을까? 이런 고민 가지고 계실 수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노랑분들이 지금 이 질문을 두고 이제까지 화분에 심은 것처럼 내가 정말 정성을 들였는데 내가 노력했는데 이제 와서 포기하기엔 좀 아까워. 오기가 생겨. 이런 마음도 가지고 계실 수 있어요. 특히 열매라는 것은 내가 들인 시간이 있고 노력이 있고 정성이 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노랑분들 중에서 인간관계를 염두에 두신 분들, 그 인간관계가 좀 더 개선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짝사랑이나 재회나 다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까지 나는 나름대로 정성을 들였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나도 이제 받을 때가 됐어. 지금 와서 포기하기엔 또 아까워. 나는 정성을 다했어. 근데 왜 상대방은 나한테 열매 안 주지? 좀 이런 서운함도 가지고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노랑분들에게 뒤에 들어온 카드가 이 타워 카드랑 데스 카드예요. 둘 다 메이저 카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메이저 카드는 마이너 카드보다 훨씬 더 묵직하고 또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방점을 찍는 그런 계기, 이런 면이 있거든요. 또 이 타워 카드는 예측하지 못했던 사고나 사건, 또 충격적인 사건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카드도 보시면 타워에서 불이 나고 있고 사람들이 불로 뛰어내리고 있고 물로 뛰어내리고 있어요. 안전하게 계단으로 내려와서 탈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뛰어내리고 있는 장면은 예측하지 못했다라는 사실, 아주 위급했다. 좀 이런 걸 말해주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 충격적인 사건이고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외부적인 충격, 그래놓고 내면에는 이렇게 데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데스 카드는 말 그대로 죽음이고 끝이에요. 이제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이 기다리셨던 이 질문, 여기서는 지금 외부적인 커다란 충격이 한번 올 거고 이제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죽음을 맞이해서 새로운 태양을 본다. 처음에는 예측하지 못했지만 이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사건, 이걸 기점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변한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애정관계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 사람이랑 원래는 잘 될 줄 알았는데 완전히 멀어지게 될 수 있고요. 물리적인 거리가 완전히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도 예상해 볼 수 있어요. 당연히 이런 사건은 예측을 뛰어넘기 때문에 지금은 알 수 없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충격이 굉장히 크고요. 처음에는 당연히 얼떨떨해요. 이런 부정적인 사건, 나 정말 충격이야. 이런 메시지도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이 약간 생각을 아예 바꾸게 되시고 뒤에는 컵 8번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예 여러분이 이제까지 있었던 감정, 이 문제, 이걸 두고 떠난다, 호련히 간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노랑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질문하신 거를 두고는 NO,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내가 노를 통보받는다기보다는 외부적인 사건이나 다른 일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고 이 질문을 두고 내가 떠난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기업에 취직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라면 그 회사에 갑자기 TO가 바뀐다든지 발령 직군이 바뀐다든지 지역이 바뀐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이 지원하기 직전에는 마음이 완전히 바뀌게 되실 수 있어요. 혹은 원하는 기업에 결국은 지원을 했는데 거기 떨어지고 나서 여기가 나한테 맞는 데가 아니었던 것 같다.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지원 회사가 바뀔 수 있고요. 아예 여러분이 업계를 바꾼다든지 어떤 직무를 바꾸는 그런 경우도 가능해요. 내가 취업을 염두에 둔 회사에 인턴으로 일하게 됐는데 내가 정규직으로 전환될까? 라고 질문을 하신 분들이라면 인턴 과정에서 그 회사의 민낯을 보게 되고 그래서 생각이 바뀌는 거죠. 이직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었다면 이 이직처에서는 과정이 좀 지지부진해질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나 여기 아닌 것 같아. 아예 생각이 바뀌어서 다른 곳을 생각하게 되실 수 있고
아예 업무를 이번 기회에 바꾸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좀 자발적으로 이 질문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생각이 옮겨간다라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데스 카드가 의미가 있는 것은 지금 해가 뜬다. 그리고 8번 카드도 컵을 두고 떠난다. 결국 과거의 것에 만족이 안 되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 다른 길이 분명히 더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새롭게 만나게 되는 어떤 무언가가 분명히 있고요. 이 새로움의 계기는 인생을 바꿀 수 있을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특히 다음에 들어온 카드가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거든요. 이 카드도 메이저 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다른 카드랑 다르게 이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는 여러분한테 이 타이밍이 되었을 때는 운명이 뭔가 메시지를 준다. 오늘 여러분이 물으신 이 문제, 그냥 거기를 두고 떠나는 것, 이 과정이 가벼운 과정은 아니다. 인생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주고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단순히 여러분이 어떤 성취욕을 가져다주는, 성취욕이 해소되는 이런 부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질문을 두고 돌아서는 걸 계기로 해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해요. 내가 새로 진출하게 되는 업계가 완전히 운명에 딱 맞는 업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질문하신 노랑분들 경우라면 이 사람이랑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과 엮이게 되는데 이 새로운 사람이 여러분의 운명의 상대가 된다. 이렇게도 읽어볼 수 있어요. 특히 공부나 직업 두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방향으로 진출하게 되는데요. 이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 카르마, 이거의 완성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아주 예전에 여러분이 아주 어렴풋이 생각했던 그런 방향이 다시 떠올라서 진행이 된다든지 예전에 매듭짓지 못했던 게 다시 들어올 수 있고요. 혹은 여러분의 전생과 관련된 일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어요. 약간 피에서부터 느껴지는, 타고난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강한 끌림이 있는 사건이 있거든요. 인연이라면 새로 만나는 인연, 일이나 공부라면 새로운 분야, 그게 여러분 적성에는 더 찰떡같이 맞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결정적으로 내가 선택해서 가는 새로운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를 보시면 동전 8번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동전 8번 카드는 이 열매를 마냥 기다렸던 여러분의 동전 7번 상태가 아니라 거기서 한 차원 올라가서 내가 동전을 직접 만들고 있는데 그게 하나하나 다 예술작품이 되거든요. 이렇게 여러분이 새로운 활력이 생기게 되고 이건 내일이야. 이렇게 약간 뛰어드는 모습이 있어요. 누구의 지시를 받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방해를 받는 것도 아니고 조종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주인의식을 제대로 갖는 장인이 되기 때문에 노랑분들의 경우에는 이 질문에서 변하게 되는 부분이 여러분의 창작 활동에 영향을 준다든지 창업을 하게 된다든지 사업이나 프리랜서 이런 부분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오늘 노랑분들의 조언 카드를 보시면 문어 카드가 있고 가운데 유연성 카드가 있는데요. 노랑분들은 이 질문을 두고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인생 진짜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어. 근데 그만큼 인생은 정말 살아볼 만하다. 내 인생 정말 스펙타클하다. 이렇게 돌아보실 수 있거든요. 이제 그만큼 여러분은 스스로 지금 어떤 답을 빨리 내려고 하지 마시고 더 여러분을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게 필요해요. 지금 빨리 뭔가 해결하려고 하고 지금 답을 긍정적으로 확정 지으려고 한다면 더 여러분이 상자 안에 갇히게 되거든요. 여러분은 정말 무한한 유연성을 가지고 계시고 또 새로운 운명도 만나게 되실 거예요. 지금 가지고 계신 여러분의 생각, 또 가치관, 관념, 미래 목표 이런 거에 있어서 차원이 아예 달라지실 수 있거든요. 특히 이런 흐름을 읽어보면 노랑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과 일생이 좀 평범하고 너무 소소하다, 특별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재미가 없나 이런 부분도 생각하고 계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 질문 두고 딱 뽑아본 카드로 봤을 때는 적어도 여러분의 삶은 기승전결 중에 아직 기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보여져요. 앞으로는 승리를 선택하게 될 거고 올라갈 것이고 완전히 새로운 꼭지점을 만나고 클라이막스까지는 정말 시작도 안 된 게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또 여러분은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총명하세요. 여러분은 노를 선택해서 다른 대안을 찾으실 만큼 여러분만의 지혜 또 안목 갖추고 계시거든요. 그때가 되면 이 여사제 카드의 직감 또 다른 주변 사람들의 방해는 충분히 거스르실 수 있고 조언을 가장한 지적이 들어온다고 해도 여러분이 스스로 감각을 발휘하시면서 뛰어넘게 되실 거예요. 물론 이 장면이 들어오기 전까지 여러분은 인생에 이미 많은 경험을 해오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이제 적극적으로 만들어갈 때가 왔어요. 여러분은 까마귀와 같은 아주 명철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 마지막 카드도 보시면 기도의 열쇠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까지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이걸 원해요. 이렇게 기도하고 계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은 이 기도를 아예 잊어버리시게 될 수 있어요. 내가 그걸 원했었나? 내가 왜 그랬지? 정말 내가 나를 몰랐구나. 좀 이렇게 느끼실 만큼 여러분은 엄청난 결과 마주하실 수 있거든요. 이제 그만큼 노랑분들은 여러분의 잠재력이 정말 무한하다. 이걸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노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초록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초록 고르신 분들, 초록분들이 질문하신 부분, 이게 이루어질까? 예스일까? 노일까? 답을 읽어봤는데요. 오늘 카드들은 초록분들에게 예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카드들의 흐름을 보면 이 결론을 말해주는 마지막 카드, 이 자리에 동전의 왕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동전의 왕은 이 질문 자체를 두고 여러분이 여유를 가지시게 되고 또 동전은 원래 노력, 결실 이런 걸 말해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질문 자체를 두고는 지나치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 성공을 향해 가실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하지만 오늘 카드들을 자세히 보면 그 과정이 완전히 순탄하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특히 여러분이 마음을 잘 정비하셔야 되고 마음을 잘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거든요. 상황 자체는 여러분을 위해서 차곡차곡 만들어질 거고 또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 들어오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여러분이 장애물을 좀 넘어서 달려가셔야 되거든요. 또 그 장애물이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에 숨겨져 있을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은 예스까지 도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초록분들의 카드들을 보면 좀 순리대로 가야 하는데 이런 메시지가 강하게 보여지거든요. 순리라는 것은 모든 게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이어지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 같은 좀 그런 흐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다는 거는 이 자연의 시간, 자연의 절기, 여기에 맞게 움직여야 한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름이 되면 여름의 때에 맞게 뜨거워야 하는 것이고 겨울에는 겨울에 맞게 추워야 하고 이것을 거스르려고 하지 말아라. 좀 이런 메시지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데 마음 안에서는 좀 절기보다 앞서서 먼저 행동하고 싶어 하시고 갖고 싶은 것도 더 많고 이런 욕망도 숨겨져 있다라고 하거든요. 좀 더 빨리 하고 싶고 좀 더 노력 없이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도 생각하고 계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험에 합격이라든지 이직이라든지
어떤 학교에 진학하는 이런 부분이라면 더더욱 내가 해온 스펙이나 노력보다 더 많은 걸 원하게 될 수 있거든요. 내가 처음에는 합격하기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기왕 할 거 내가 좀 주목받았으면 좀 이런 마음도 생길 수 있어요. 관계의 차원이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그냥 짝사랑하는 사람이랑 이어지기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시간이 지나면서는 저 사람이 나한테 완전히 맞춰줬으면, 내가 엉망으로 살아도 저 사람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줬으면,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상대방이 들어왔으면,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그 질문은 안 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을 유지하는 한에서 예스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좀 더 많은 거를 또 빠른 시간 안에 노력 없이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거기서 넘어지고 모든 게 그르쳐진다라고 하거든요. 오늘 카드들은 타이밍을 가지고 여러분이 욕심을 내신다든지 어떤 정치적인 권력 관계에서 욕심을 부리신다든지 내가 사람들보다 좀 잘나 보여야 돼 약간 이런 마음 가지신다면 이 성공 앞에서 넘어지게 된다라고 해요. 지금은 물론 초록분들이 아마 순수한 마음이나 순수한 열정, 열망 이런 거 가지고 계실 수 있거든요. 이 지금 먼저 들어온 완즈의 기사 카드는 열정이 넘치고 내가 그냥 순수하게 하고 싶어, 나 이 방향으로 가고 싶어 이런 마음을 보여주는 카드예요. 또 이 완즈의 기사는 뭔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고 싶고 내가 이기고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비교 심리는 없거든요. 이 인물은 오직 자기 열정에 심취한 아주 순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초록분들은 아마도 대부분은 이 질문을 두고 좀 선한 마음 가지고 계실 것이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뒤에 들어온 칼 5번 카드를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마음에 약간 이기적인 생각이 자리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공부할 때도 내가 열심히 하면 되고 나는 나에게 정직하게 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시작하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특정한 누군가를 이기고 싶다. 내가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아보고 싶어. 약간 이기심도 들어오거든요. 이미 이런 마음이 시작된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뒤에 들어온 이 동전 7번 카드를 보시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 질문의 속성 자체가 어느 분야의 질문이시거나 시간이 좀 필요해요. 자연의 때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는 것보다 내 것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도 있어요. 이 농장의 주인도 생각해보면 내가 다른 사람 밭에 있는 열매를 보고 나서 내 열매를 보면 갑자기 내 열매가 좀 작아 보이고 단점만 더 보여요. 옆에 사람의 농장의 열매는 잘 되던데 내 거는 왜 이렇게 빨리 안 크지? 내 건 왜 이렇게 작지? 약간 이런 조바심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조바심이 발동이 걸리면 이 열매가 동전 10번으로 가지 못하고 이 악마 카드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동전 10번 카드랑 동전의 왕 카드 다 동전이 가득하거든요. 이 동전 7번에서 잘 여물었다. 그러니까 그게 지나고 났으니까 10번가 왕이 되었다. 이런 메시지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 동전 10번 카드랑 동전 왕 카드에는 포도가 그려져 있거든요. 이 타로 카드에서 포도가 등장하는 카드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포도는 알이 여러 개가 모여져서 이루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에 원래 아주 넉넉한 풍요라든지 그리고 이 풍요를 기반으로 넉넉해지고 번영을 이뤄낸 다음에 그걸 다음 세대까지 물려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의 이 질문에 대한 답, 이 열매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열매에서 포도가 될 것이고 열매를 아주 제대로 맺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질문은 예스를 향해서 갈 수 있고 그게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지만 이 악마 카드도 보시면 여기 작게 포도가 그려져 있거든요. 이 포도는 나무에 매달려 있는 포도가 아니라 이 악마의 지배를 받는 사람, 이 사람의 꼬리에 달려 있어요. 이 사람은 원래 꼬리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어떻게든 이 포도를 가지고 있고 싶으니까 꼬리를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억지로 달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막상 내 앞에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뒤에 있게 돼요. 이 주객전도가 되는 상황인데요. 포도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풍요로 갈 수 있고 번영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 사실 포도를 적절하게 사람들과 나누고 기다려주지 않으면 내가 혼자 다 가지려고 하고 내 거로만 만들려고 한다면 이 포도는 포도주가 돼요. 이 와인이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초록분들은 내가 가지게 되는 결과가 있는데 그게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독식하겠어. 내가 욕심내겠어. 여기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이게 술이 되고 욕심과 집착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과 나눈다든지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이룰 수 있는데 내가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나무에서 다 따서 내가 혼자 가지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다 수확하고 싶고 내가 다 이루고 싶고 내가 주목받고 싶고 이런 욕심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을 극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초록분들 경우에는 질문의 답을 향해서 예스까지 갈 수 있는데 이 장애물이 외부에서 온다기보다는 여러분 마음 안에 장애물이 생길 수 있다고 보이고요. 이 장애물이 건강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술이 될 수 있고 독극물로 변할 수 있고 여러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라 라는 카드의 메시지를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유혹, 건강하지 않은 마음, 그런 움직임, 이런 부분을 조심하신다면 여러분 질문은 아마 커다란 어려움 없이 이룰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특히 오늘 결론에 이르는 카드들의 이 동전 10번 카드의 번영, 풍요, 그리고 계승, 세대를 이어서 여러분은 물려줄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로 넉넉해지거든요. 여러분은 이제 어떤 조직에 합류하게 된다든지 사람과 연결된다든지 이런 쪽으로 특히 질문하신 초록분들은 정말 결실을 맺어가실 수 있는 좋은 흐름을 가지셨어요. 또 뒤에 동전의 왕까지 들어왔다는 거는 여러분의 과거 노력과 투자가 왕의 수준까지 올라간다. 성숙한 단계가 된다. 투자를 했다면 그 투자를 기반으로 새로운 곳에 더 투자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올라가시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인 투자가 더 적절할 것이고 특히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시는 것, 그게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이 동전 10번 카드에서 여러 세대를 이어가는 부분, 또 왕은 백성을 통치하는 부분, 이런 맥락을 생각해보면 여러분의 성공에는 많은 아랫사람과 연관되게 되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가지고 계시거든요. 나중에는 여러분의 노력과 성공에 대한 후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들려달라고 할 수 있고 또 후배들이 생겨서 여러분이 좀 가르쳐 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초록분들은 도덕적인 면을 생각하셔야겠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어떤 성공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요행을 발휘하신다든지 혹은 누군가를 해친다든지 몰래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든지 이제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 이런 사실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오늘 조언 카드들 보시면 거북이 카드, 올빼미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이 거북이 카드는 이 뒤에 들어온 동전 8번 카드, 이 열심히 정직하게 노력해야 된다. 이 키워드랑도 연결해 볼 수 있어요. 이 거북이가 자기 속도를 유지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지만 끝내 승리를 거두는 이런 모습처럼 특히 초록분들은 속도에 대해서는 조바심 내지 않겠다. 라는 부분 다짐하셨으면 좋겠고요. 인위적으로 억지로 만들어 가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 때를 대비해서 정직하게 끌고 가는 것,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초록분들의 카드를 둘러보면 기회란 준비된 사람한테 찾아온다. 이런 명언이 생각나기도 해요. 준비하지 않고 기회가 온다면 당연히 놓칠 수도 있고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억지로 기회를 만들려고 하면 당연히 그건 내 거가 되지 않아요. 그릇에 맞게 어떤 사건이 다가오는 것처럼 그릇이 만들어지는 시간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부터 그릇을 먼저 단단히 만드시고 정직하게 꾸려가자. 이런 조언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올빼미 카드는 밤에도 쉬지 않을 만큼 정말 근면성실하고 좀 정직하게 노력을 하는 그런 부분을 말해주거든요. 초록분들은 노력하시는 것만큼 당연히 온전히 이뤄내실 수 있어요. 그 얘기는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되니까 힘들겠다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의 모든 노력은 당연히 의미가 있어요. 열매가 익어가는 과정에는 밤낮이 없다. 낮에는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하고 또 식물은 밤이 있어야 어두운 과정도 있어야 성장이 촉진되거든요. 이제 이렇게 여러분에게는 이 질문에 있어서는 정말 온전한 시간이 필요하고 때에 맞춰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믿음도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이 마지막 카드 보시면 나는 우주의 방향을 항상 신뢰한다. 그리고 내가 우주에 의해서 가이드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이런 메시지도 들어와 있어요.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제는 내려놓을 시기, 또 정직하지 않은 요행 혹은 속임수에 대한 유혹 이런 것들이 생기신다면 과감하게 생각을 바꾸시는 것, 그 부분이 이 질문의 성공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보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의 이런 마음만 잘 단속하신다면 초록분들은 정말 순리대로 정말 어려움 없이 이 질문의 답을 또 긍정적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초록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